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7월 22일 우리가 기다리던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밤 마음을 졸이시면서 밤잠을 설칠 것 같네요. 저 역시 테슬라를 5주 보유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혹시 주식시장에 쇼크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부디 좋은 결과 발표가 돼서 그런 일 없이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독자분들 중에 꽤 다수가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보통 테크 주식이라든지 성장주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관심 어린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걸쳐서 많은 리턴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좀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요, 이왕 저평가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해당 섹터에서 그럼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왕 하는 김에 어떤 종목이 지금 가격 주가에 비해서 가장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것을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미주은 뉴 시리즈는요, 그 제목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로 정해봤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저평가된 정유주 오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리즈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저평가된 은행주라든지 가장 저평가된 헬스케어주,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빵이나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가장 고평가된 빵 주식 아니면 가장 고평가된 코로나 관련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시리즈가 아마도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늘 주제는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그 첫 번째 순서죠, 에너지 정유주 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순서는요, 아무래도 시리즈가 오늘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너지 정유주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자,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업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가 너무나 돈이 많은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이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장기 투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믿고 있는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업 인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사항을 우리가 맨 먼저 체크를 할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얼마냐고 물어보겠죠. 이 기업의 가격을 먼저 따져볼 거고요. 두 번째로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물어보겠죠. 체크해 보겠죠. 세 번째로, 그러면 돈을 잘 번다면 그 중에서 내 수익으로 떨어지는 것은 몇 %인지 알아볼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 앞으로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기업을 인수한다면 가장 중요시 보는, 발란시트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 인수의 필수 체크 사항을 우리가 주식을 살 때랑 비교해서 조금 발전시켜 보면요. 첫 번째, 기업의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가격은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북밸류가 아니고 시가총액을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가격은 시가총액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돈을 잘 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에 1년 매출이 어떤가? Sales TTM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출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프로핏 마진이 몇 %인지를 보면 되겠죠? 마켓 평균이 10.7인데 그보다 높은지, 아니면 섹터의 평균이 얼마인데 그 섹터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인가? 돈도 잘 벌고 프로핏 마진도 높은데 만약에 앞으로 매출이 떨어질 예상이라면 그 기업을 인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포캐스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기업 가격, 매출 성장, 수익성,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수치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수치를 개발한다면 그 수치가 기업의 가격도 평가해주고 매출도 평가해주고 매출 성장률도 평가해주고 수익성까지 더해서 평가를 해준다면 그 수치 하나만 가지고 기업들을 쭉 나열해 놓고 어떤 게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다 합쳐서 만든 하나의 수치를 우리가 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그 네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먼저 기업의 가격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을 우리가 1년의 매출로 나눠서 레이쇼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 본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프라이스고요, 1년 매출은 세일즈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죠. 우리는 PS 레이시오는 많이 여태까지 계산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낯설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매출 대비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인가,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대비 수익률은 프로핏 마진,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앞으로 매출은 늘어날 것인가, 마켓의 어널리스트들, 주식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향후 3년, 향후 5년의 매출 증가치를 이미 예상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이 매출 대비 수익률, 프로핏 마진과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합친 것을 우리가 40 룰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이 40 룰을 우리가 드디어 사용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 수익률의 성장률은 40 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PS 레이시오, 여기 PS 레이시오가 가격과 매출을 합쳐놓은 거죠. 그리고 40 룰은 수익률, 프로핏 마진과 레비뉴 그로스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치는가를 생각해내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PS 레이시오를 40 룰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PS 레이시오는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세일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니까. 그리고 40 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과 성장률이 좋은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PS 레이시오는 작을수록 좋고, 아래 분모에 있는 40 룰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우리가 PS 레이시오를 40 룰로 나누면 낮은 수치일수록 향후 기대되는 비즈니스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순서 정유주를 가지고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맨 처음에 엑손모빌을 가지고 보면요, 엑손모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0.76입니다. 다시 말해 프라이스가 지금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보다도 오히려 낮아져 있는 거죠.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피티빌리티 보면요, 프로핏 마진이 4.57%예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정유주의 경우 프로핏 마진을 단지 지난 12개월 TTM만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주는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평균치를 뽑아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넷인컴 마진, 즉 프로핏 마진을 5년 평균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난 12개월치를 가져와서 이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프로핏 마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레비뉴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보여주죠. 2020년 마이너스 29%, 내년에는 플러스 15.7%, 2022년에는 플러스 13%입니다. 다음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1.23, 1년치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23% 정도 더 비싼 그런 종목이네요. 그리고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5.1%, 그리고 지난 12개월이 2.86%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지금 기대되는 매출 성장률은요, 2020년에는 아무래도 다 안 좋죠.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0% 지금 매출이 하락할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성장이 14.7%,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9.5%, 거의 2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얄 더치 쉘이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0.38, 굉장히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일즈, 1년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그 금액의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프로핏 마진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은 3.06이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3.3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유주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는요, 올해 역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3%, 내년에는 플러스 21%, 2022년에는 12%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실 종목은요, BP입니다. BP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0.29네요. 오히려 더 저렴하죠.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년 매출의 29%만 내면 이 기업을 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넷 인컴 마진이 지난 5년 동안 0.42%, 굉장히 낮은 마진을 가지고 있네요. 이 회사는. 프로핏 마진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1.2%입니다. 레비뉴 그로스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 33%, 내년에 22% 성장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14.67%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토탈입니다. 토탈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0.6. 이 종목 역시도 1년에 발생하는 매출보다도 시가총액이 떨어진 상태고요. 한 60% 정도밖에 안 되죠. 넷인컴 마진 보시면요, 4.8% 5년 평균이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프로핏 마진은 4.8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은요, 올해는 마이너스 26%, 내년에 16.2%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2022년에는 9.1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시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보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0.6이니까 1년에 발생하는 그 매출의 한 60%만 내면은 이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프라이스는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마진이 평균 값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근데 마진이 굉장히 안 좋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개월만 따로 떼어서 봐도요, 프로핏 마진이 역시나 마이너스 14.5%나 되네요. 이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은 현재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의 성장률 보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13%, 내년에는 1%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2022년에는 12.68%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ES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2.33, 간만에 굉장히 높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나왔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정유주들은 대부분 다 1년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더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헤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오히려 2.3배를 줘야 이 기업을 살 수가 있는 만큼 주가 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넷인컴 마진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평균이 마이너스 52%네요. 정말 엄청나게 낮은 넷 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든 매출보다 오히려 그 프로핏이 50% 이상 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프로핏 마진 역시도 마이너스 47%. 헤스라는 이 기업은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레비뉴 그로스 보시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19%, 내년에도 마이너스가 이어집니다.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11.6%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2022년에 가서야 매출이 한 24% 상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노블 에너지 보시면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1.08, 역시 현재 시가총액이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보다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8%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4%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프로핏 마진은 무려 마이너스 117%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리고 3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은요. 올해가 마이너스 24%, 내년이 플러스 8%고요. 2022년에는 13.38%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 보시면요. Price to Sales Ratio 0.11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있죠, 지금. 1년에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11%만 내면 기업을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넷 인컴 마진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 경영을 했고요. 프로핏 마진 최근에 12개월 동안은 무려 마이너스 242%가 났습니다. 매출의 2배가 넘는 양의 수익을 마이너스를 본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매출의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44%, 내년 역시도 그 마이너스가 이어집니다. 내년에도 성장은 없네요. 매출이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나오고요. 내후년 가서야 5% 정도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매출의 지금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칼론으로 넘어갑니다. 칼론의 Price to Sales Ratio는 0.38,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매출의 38%만 투자를 하면 이 기업을 사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프라이스가 떨어져 있고요.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은 지난 5년 평균이 20.3%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12개월의 프로핏 마진만 띄어서 보면 40%라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 보실까요? 2020년 올해는 54%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58%, 그리고 2022년에는 1.2%의 성장, 간만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빈티브 보겠습니다. Price to Sales Ratio가 0.32, 넷 인컴 마진 지난 5년 동안 마이너스 났네요. 마이너스 17%, 프로핏 마진 12개월 동안 지금 플러스 12.8%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2%로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오히려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집니다. 마이너스 20%의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15.4% 정도 플러스 성장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빵입니다. 이 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빵하고는 틀리죠. 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보면요. Price to Sales Ratio가 1.56,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네요. 그리고요. 지난 5년 동안 넷 인컴 마진이 마이너스가 났네요. 마이너스 10%, 지난 12개월 동안의 프로핏 마진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매출의 성장률 기대치를 보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25%, 내년에는 4.6% 정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도 7.6%의 매출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려 14개 종목, 오늘 좀 제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오늘 종목 수가 좀 많았던 이유는요. 주요 정유주를 다 포함을 시키고요. 일단,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정유주를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들을 모두 넣다 보니 종목 수가 조금 많아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개의 정유주를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요. 14개 종목 중에 PS 레이시오 아까 보셨고요. 정리됐고요.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TTM 지난 12개월 동안의 프로핏 마진,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프로핏 마진 평균을 반반씩 평균을 내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3년의 에버리지를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찾아봐도 정유주에 대해서 3년 이상의 매출 기대치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나와 있는 게 3년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3년치의 매출을 평균을 잡아서 넣어놨고요. 여기서 보시는 40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5.27이 나온 것은 5.45 더하기 마이너스 0.18에서 5.27이 나왔다. 4.02 더하기 1.37은 5.39다. 이렇게 이 두 숫자를 더해준 가격이 40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S 레이시오, 가격, 그리고 세일즈, 40룰,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의 성장률,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치려면 PS 레이시오를 40룰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여러분들과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정유주를 가지고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과연 첫 번째 분석의 결과는 어땠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보시면요. 1위는
칼론이 차지했습니다. 칼론을 잠깐 보시면요. PS 레이시오, Price to Sales 레이시오가 0.38, 즉 1년 동안 칼론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8%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저렴한 지금 주식이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3, 4개월치만 모으면 기업을 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프로핏 마진이 9.9%가 나왔고요. 지난 5년 그리고 지난 12개월을 평균을 내봤더니 약 10% 가까이 되는 프로핏 마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비뉴 그로스도 나쁘지 않네요.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평균 20.5%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40룰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잖아요. 그래서 9.90 더하기 20.55 했더니 30.44, 40에 미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정유주가 30이 넘는 40룰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점수고요. 그래서 결국 PS 레이시오 0.38 나누기 30.44 했더니 0.012, 나머지 종목과 비교해 보시면요.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칼론이라는 종목이 지금 1등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2등 자리는 지금 로얄 더치 쉘이 가져갔네요. 로얄 더치 쉘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0.38이고요. 프로핏 마진이 3.23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레비뉴 그로스는 마이너스 0.04,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이 그다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40룰을 계산해 보면 3.23 더하기 0.04, 3.19라는 지금 점수를 받았고요. PS 레이시오 0.38을 3.19로 나눴더니 0.119, 2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을 차지한 칼론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한 10배 이상 점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셈이잖아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3위는 토탈에 돌아갔습니다. 토탈은 PS 레이시오가 0.6, 프로핏 마진이 4.8 정도 되고요. 지금 레비뉴 그로스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38, 향후 3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0룰은 4.82 더하기 0.38을 마이너스 했더니 4.44, 이렇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자리는 엑선 모빌이 가져갔고요. 5위는 쉐브론, 그리고 6위는 BP가 차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덴탈, 헬스, 노블, 오아시스, 그리고 오빈팁,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룰에서 이미 마이너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PS 레이시오 나누기 40 룰을 진행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40룰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투자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오늘 첫 번째 순서 미국 정유주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정유주 투자 시 프로핏 마진하고 매출 성장률을 꼭 확인하자,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분 저와 함께 확인하셨듯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3년 동안 기대되는 매출 성장률조차도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성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따라서 정유주에 꼭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부분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에서 한 가지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로핏 마진, 매출 성장률, 그리고 부채 비율까지 꼭 확인하시고 정유주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미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유주는 좀 부담스럽네요. 저는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식에 대한 센스도 있으시고 마켓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초보는 아직 정유주는 부담스럽다, 결론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이 시리즈에 대해서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리즈 마음에 드시면요, 앞으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새로 준비한 시리즈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딴에는 머리를 많이 굴려서 만든 시리즈인데 여러분들 역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셨듯이 항상 머리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은 피드백과 관심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